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경남 진주시 이통장단 집단 확진 사태가 제주에서도 연쇄 감염으로 이어지며 이틀 만에 제주도민 4명이 확진됐습니다. 이통장단을 태우고 다닌 전세버스 기사와 그 가족은 물론 일정에도 없는 마사지숍을 방문해 마사지숍 직원까지 확진되면서 추가 밀접 접촉자만 수십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전세버스 수십 대가 차고지에 멈춰 서 있습니다. 운행 대부분이 취소됐고 업체 대표와 직원 20여 명은 자가 격리됐습니다. 지난 16일부터 2박 3일 동안 진주시 이통장들을 태우고 다녔던 전세버스 기사가 확진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무실 폐쇄 조치했고요. 최소 인원만 지금 출근 중이고, 그리고 방역 소독했고요. 버스도 전부 방역 소독 실시했고. 제주 73번 확진자인 버스기사는 진주 이통장단과 접촉한 후에도 엿새 동안 다른 관광객 2팀을 태우고 30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 사이 가족 2명이 감염돼 제주 74번과 75번으로 확진됐습니다. 또 진주 이통장들이 지난 17일 오후 일정에도 없는 마사지 업체를 다녀간 뒤 직원이 추가 확진돼 진주발 제주 감염은 4명으로 늘었습니다. 안내를 맡았던 직원은 76번 확진자가 됐고 다른 마사지사와 가족 등 70여 명이 자가 격리됐습니다. 가가 회사에서 안내해 주는 대로 가서 우리 돈 내고 마사지 받고 가서 저녁 먹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때문에 그런 확진자가 나오고 제주도에 이런 부담을 준 그 부분은 너무 죄송하고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진주발 감염 확산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접촉자는 200여 명. 제주도는 진주 이통장단들의 동선 18곳 가운데 상효원과 스카이워터쇼 등 3곳만 공개하고 중대본과 전국 지자체에 제주 단체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 도는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 유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단체 연수 등의 방문을 자제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제주는 처음으로 사흘 연속 3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역 감염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명한 정보 공개로 불안감을 없애겠다던 원희룡 지사는 언론사 강연과 중앙 행사로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째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도의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새해 제주도 예산안 심사에서 홍명환 의원은 경남 진주시 이통장들이 관광지와 마사지숍 등 곳곳을 다녔는데도 공개된 동선은 3곳뿐이라고 지적하고 이승하 의원도 동선이 공개되지 않아 도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과 확진자 동선 공개 범위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주 이통장단 제주 단체 연수로 인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77번째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제주를 다녀간 뒤 서울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인 A씨가 77번째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접촉자로 분류된 지난 21일부터 자가 격리됐는데 격리 전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어제부터 발열 등 증상을 보여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방역당국은 경기도 확진자 3명이 확진 전 제주를 방문한 사실을 통보받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군사정권 시절 간첩 조작 사건을 되돌아보는 이슈 추적.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는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문제를 짚어봅니다. 최근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아직도 재심을 신청도 못하고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피해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의 동쪽 조그마한 마을의 한 중학교.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0년 이 평화롭던 학교가 느닷없이 간첩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당시 학교에 교장 관사를 지으라고 기부금을 보내준 이 마을 출신 제1동포들 가운데
조총련계 인사가 끼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장과 행정실장, 지역 주민 등 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구속돼 혹독한 고문을 받았고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고서야 반년 만에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은 이들이 터무니없는 누명을 뒤집어 썼다고 증언합니다. 전부 일본 가서 어느 정도 이제 자사선거를 하기 때문에 고향에 뭐인가 이제 시사도 하고 보답도 하고 싶은 이런 심정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때 상황에서 그분들이 일일이 다 조총련계다, 거리민단이다, 학교에서는 판단할 수도 없었고 특히 불황민들은 몰라요. 하지만 황당하게 간첩으로 몰렸던 피해자들은 전과자라는 낙인을 지우지 못한 채 모두 세상을 떠났고 연좌제 피해에 시달렸던 후손들이 재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동생이 법대를 졸업을 해도 연좌제 때문에 꿈을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누명을 안 벗으면 저희 손자들도 성공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버지 명예회복만이 소원이에요. 제주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간첩 조작 피해자 39명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재심을 신청하겠다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이미 무죄를 받은 이들도 여전히 고문 후유증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말을 들어주고 공감을 가지면서 그 시대는 그랬구나 해가지고 이해해주면은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위로가 되고 정말 앞으로 살아가는데 참 용기가 생길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일반 재판 4.3 수용 생존자의 재심 개시 청구 재판이 오는 30일 열립니다. 제주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는 1947년 일반 재판을 거친 4.3 수용 생존자인 고태삼 할아버지와 이재훈 할아버지가 지난 4월 청구한 4.3 재심 청구 재판이 7개월 만인 오는 30일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4.3 수용 생존자 재심 청구 재판은 1차 18명과 2차 8명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퇴근길 찬바람이 무척 강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남부를 제외한 육상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밤부터 북서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한라산에는 1cm 안팎의 첫눈이 예상됩니다.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한기에 내일 아침 제주시의 체감온도는 4도까지 떨어지며 춥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도 대체로 흐리겠고 산지에는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예년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아 춥겠는데요. 당분간 평년보다 낮은 기온 보이며 초겨울 추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북부와 서부가 8도, 동부는 7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12도, 북부와 서부 동부가 10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속 60m의 강풍이 불겠고 물결도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엔 대체로 맑겠고요. 평년 기온을 밑돌며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와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오늘 오후 제주도가 제2공항 도민 의견 수렴을 앞두고 관권을 동원해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며 도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가 발행한 제2공항 홍보 책자를 찢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원희룡 지사와 면담을 요구하며 도청 진입을 시도했지만 원 지사는 서울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한편 오늘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도 의원들은 제주도가 소책자까지 만들어 제2공항 필요성을 홍보하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진주 이 통장의 제주 단체 연수로 인한 코로나19 확진 사태가 확산되면서 진주시를 비난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제주도로 이 통장 연수를 보낸 진주시를 고발하거나 엄중 문책하라는 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하루 만에 10,000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청원인들은 진주시 연수로 전례 없는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동선도 공개하지 않아 아이들까지 감염이 우려된다며 진주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2분쯤 제주시 한림읍 강구리 사거리에서 52살 김모 씨가 몰던 승용차와 18살 좌모 씨가 몰던 SUV 차량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가 넘어져 운전자가 갇히는 바람에 119 구조대가 유리창을 절단해 구조했고 운전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시험장 학교에 일반인 출입이 제한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수능 시험장으로 사용되는 14개 고등학교에서는 책상 가림막을 설치하고 학교 내 외부의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자가격리 수험생을 위한 별도 시험장 2곳과 확진 수험생을 위한 병원 시험장도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학교 시험장 14곳은 수능이 끝난 다음 날인 12월 4일까지 방역을 위해 일반인 출입이 제한됩니다. 제주 관음사 회주 우경 스님이 대한불교 조계종의 최고 의결 기구인 원로회의 의원으로 선출됐습니다. 조계종 원로회의는 어제 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우경 스님을 원로회의 의원으로 선출하고 대종사 법궤를 수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주 출신인 우경 스님은 지난 1955년 출가한 뒤 백년사 주지 등을 역임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한 관광 분야 예산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호영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관광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관광국 예산이 올해보다 30% 이상 줄어든 반면 출자 출연기관의 공기관 대행 사업은 원칙 없이 무더기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오영희 의원은 성산항 면세점이 지난 8월 다시 개장했지만 하루 평균 매출액이 70만 원에 그쳐 석 달 만에 휴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